미국 동부 지역 포교 현장을 살펴보는 BBS 연속기획 보도 두 번째입니다. 미국 뉴저지 원적사의 한글 학교가 교포 후손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일깨우고 있어 해외 포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 대학생과 청년으로 구성된 동국대 탐방단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동국대에서 북한 출신 청년 불교 동아리가 창립합니다. 침체된 탈북민 포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길상사가 화재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빠른 복구를 염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제주 4.3 당시 불교계가 입은 피해를 증언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장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관음사 주지스님과 전 극락사 신도회장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당선되며 여야 모두 극한의 대결 정치를 내세운 인물로 사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당의 화합과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뉴스가 미국 동부 지역 포교 현장을 전하는 연속 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청년 포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교의 미래를 여는 수건 사업으로 우선시되고 있는데요. 뉴저지에서 유일하게 사찰 한글 학교를 설립해 지역사회 청년들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고 있는 미국 뉴저지 원적사를 박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과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뉴저지 포트리 지역. 삼성과 LG 등 유수의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와 조성된 대규모 한인타운 중심가를 성큼성큼 가로지르는 스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합장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눈 이들은 바로 원적사가 운영 중인 모두 다 한국 학교를 다니는 선생님과 학생들. 스님을 대하는 맑은 얼굴의 청년들이 보인 스스럼 없는 모습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형성된 친근한 관계와 신뢰를 짐작케 합니다. 아까 인터뷰 좀 해. 저 진짜 아니에요. 왜?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자. 뉴저지 가필드에 위치한 원각사는 지난 2002년 현주지 성향 스님의 사형이었던 성호 스님이 유럽인들이 사용했던 교회를 개축해 법당을 마련하면서 창건됐습니다. 이 지역 역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인 동포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었지만 법등이 켜지고 목탁 소리가 울리면서 불자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불교예요. 그러면은 이방인 쳐다보듯이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에 종교를 믿었을 때 불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불교가 뿌리를 내린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신도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공간을 넘어서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에 찾아보니까 교회나 성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에 가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선교를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글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 뉴욕 맨해튼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 중인 전영미 씨를 비롯해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드림팀을 꾸렸고 뉴저지에서 유일하게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의 공인을 받아 모두 다 한국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유아반부터 초중급, 특별활동반까지 세대별 맞춤으로 한국 문화와 한글을 배우는 교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뿌리와 전통 문화를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어가 자기 주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비단 예로 축구 경기를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면 너는 어디를 응원할 거냐고 물어보면 자기 한국을 응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미국 사회에 정착해야만 했던 한인 1세대들은 스스로 불자라 밝히는 것이 어려웠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고 멋진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결혼을 장려하고 또 아이도 2~3명씩 더 이렇게 낳아가지고 힘들지만
그래서 이렇게 불자 가족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세대를 위한. 그래서 한국 불교의 포교 원력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에게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원적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북한 출신 청년 대부분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야 비로소 불교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상대로 한 전법의 중심에는 종립대학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동국대가 이번 울릉도와 독도 탐방에 이어 다음 달 23일에는 북한 출신 청년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며 침체된 탈북민 포교 활성화에 마중물을 부을 전망입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영추산 성불사 약사열의 대불 앞에 선 북한 출신 청년들. 합장한 채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발언문을 한 목소리로 합송합니다. 일본의 집요한 영유권 주장에 맞서 남과 북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에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가꾸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불자가 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큰 뜻을 품게 하시옵소서. 2박 3일간 울릉도 독도 탐방 중 이뤄진 지역 사찰 방문은 북한 출신 청년들에게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북한에서는 불교를 역사로만 접했지만 한국에 와서 가르침을 얻고 깨달음을 구하는 종교로 접하면서 적지 않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역사 유물의 한 형태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에 와서 불교의 진정한 이제 진리와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불교는 어떤 내 물질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자비를 베풀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는 깨달음을 이제 얻었고요. 참가자들은 울릉도 독도를 둘러보며 통일에 대한 염원이 깊어진 만큼 불교의 가르침 또한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교의 그런 장점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포용, 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남북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남북이 공통된 유산으로서 갖고 있는 것들이 불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국대 울릉도 독도 탐방은 다음 달 23일 동국대에서 열릴 북한 출신 청년 불교 동아리의 창립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한 출신 청년 불교 동아리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불교를 매개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학생, 불교 학생 창립을 앞에 두고 지난번에는 동국대학만 실시했던 것을 이번에는 폭을 넓혀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창립법회를 하는 그런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창립법회는 수도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북한 출신 청년들을 한데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서로 불연을 맺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과대학별로 혹은 이렇게 권역별로 혹은 이렇게 학생 특성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북한 이탈 학생들도 그들만의 어떤 리그, 그들만의 모임, 그들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는 북한 출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들이 불교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울릉도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지난 6월 화재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성금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어제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경북도지사 집무실에 전화위복이라는 글귀를 봤는데 화자를 불의 의미로 풀어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표현이 인상 깊었다며 빠르면 오는 11월에 총무원사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조 스님은 길상사의 템플스테이 운영 상황에 대한 진우 스님의 질문에 대해 템플스테이와 선영상을 매달 8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성북구에는 대사관저가 41곳이나 있어 각국 대사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26일에는 각국 대사와 가족을 초청해 한국 불교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북구의 사찰로서 지역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길상사 교무 용희 스님과 포교 동욱 스님, 원주 해담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디지털 복원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 불교계가 당시 피해 상황을 공개 증언하는 마당이 5번째로 열렸습니다. 4.3 연가 천도제에 접수된 희생자들과 토벌대 방화로 전소된 극락사의 사례 등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이병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탐나성보문화원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5번째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이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증언마당은 탐나성보문화원 김진희 기획국장이 진행을 맡고 증언에는 전 관음사 주지 지선 스님과 전 극락사 신도회장 고창선 불자가 나섰습니다. 1976년 30살에 제주 관음사 최연소 본사 주지로 발령을 받은 지선 스님. 관음사에서 지낸 첫날 밤 꿈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형령색색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지선 스님은 신도들을 통해 꿈에 나타난 영혼들이 4.3 당시 학살당한 도민들이었다는 말을 듣고 4.3 연가를 위한 천도제를 지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4.3에 대한 축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천도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크게 붙였어요. 그때 접수한 숫자가 4,000명입니다. 그럼 그때 4.3 때 희생됐던 분들을 말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도 올해 91살인 고창선 불자는 1928년 에어룹 유수암리 극락오름 인근에 창건됐던 극락사가 4.3 당시 중상간이 소개되면서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극락사가 48년도에 이제 소실을 해서 스님네랑 다 피난 떠나버리고 부처님도 그때 구제를 못해서 그대로 참아이 그 법당이야 불을 지르랴 했는데 중상간일 때는 건물이고 학교고 다 불 지를 때니까까지 타버리니까 극락사는 뭐 완전히 없어졌던 거죠. 해안가로 내려온 극락사 스님과 신도들은 당시 고정선 스님이 총살됨에 따라 비워졌던 원천사에서 기도를 봉행하게 됩니다. 이후 4.3이 진정제자 유수암리 마을에 임시 법당을 마련했다가 현 향파두리 토성 인근에 중창불사를 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지선 스님은 4.3 당시 50 총선거를 반대했던 제주도민들이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있을 때 민족의 어떤 자주성이랄까 민족 투표로 선거하는 거 민주주의 요새 말하면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의식이 가장 열정적이고 진보적으로 발전된 것이 제주도였다. 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제주 불교계 4.3 증언마당 기록들이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기재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하루빨리 등재되길 기원해 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내세운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뽑혔습니다. 장신인 대표는 당의 화합과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이석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1야당의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22만 301표를 얻어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나뉘면서 당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 장 대표는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당내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전당대회에 앞서 BBS의 시사 프로그램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정부 여당과 제대로 싸워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화의 목소리를 내왔고 늘 싸우는 현장에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싸워왔던 제가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큰 논란을 빚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일부 종교 집단의 입당 문제에 대해 장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이 가입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 국민의 권리인데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 입장과 다르다고 배제하는 건 뭉쳐서 싸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하면 왜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눕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입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바꾸고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또 거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회에 참여하는 사찰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자 효행본찰 화성 용주사도 만공회에 동참해 방송포교 불사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화성 용주사는 지난 23일 관음전에서 불교의 5대 명절 백중오제와 초하루법회에 이어 BBS 만공회 홍보와 권선활동 시간을 마련해 불자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만공회 자문위원장 자용스님과 BBS 직원들은 용주사 관음절 앞에 부스를 설치해 만공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불교방송 신도가 아니라 만공회 회원이 되어주셔서 BBS 사옥을 마련하는데 보살님들의 힘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은 한꺼번에 1,080만 원을 후원하는 100년 한송이 보시에 동참했고 많은 용주사 신도들이 만공회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성효스님은 백중오제 법문을 통해 우리는 평소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살아야 하며 백중만큼은 먼저 가신 영가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가분들이 있지만 저분들이 뭐를 원할지를 한번 생각을 백중의 즈음에서 깊이 하셔야 돼요. 저분들도 다시 태어나서 또 좋은 기능을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에 기량사로 창건됐다가 조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등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왕실 사찰이 됐고 오늘날 효행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와 호리병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삶의 시절 인연을 불교적 사유로 풀어낸 예술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중견 불자 예술가 임사은 작가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오미갤러리에서 개인전 시절 인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와 호리병 등을 소재로 불가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과 화두 수행의 의미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임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몸집이 커진 새가 병 밖으로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화두를 전시 주제로 삼으려 했다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그냥 새가 병 속에서 나왔을 때를 시절 인연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임 작가는 서울 상도동 보문서 신도로서 화두 참선을 꾸준히 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졌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